사람은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없는 곳이지만 해마다 당당한 발걸음으로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녀석들일까? 발자국의 정체를 따라가 보니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었던 주인공은 바로 두루미였다. 야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유유자적한 모습의 고라니가 느긋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인간의 땅에서 유해조수라는 이름으로 늘 쫓기기만 하던 멧돼지도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귀한 생명들도 이곳의 하늘에서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해마다 이곳을 찾는 두루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녀석은 경계심이 많아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기 위해 두루미들의 월동지를 찾았다. 연천 지역 두루미들은 빙의 여울과 장군 여울에서 겨울을 난다. 임진강 줄기가 굽이쳐 흐르면서 장군 여울과 빙의 여울은 만들어졌다. 제두루미들은 열심히 막 먹고 있을 때 옆에 가서 진짜 누가 뭐 이렇게 저기 해도 모를 정도로다가 먹는 거에도 푹 빠져 있어. 경계심이 덜 가요. 제두루미 같은 거리라도. 두루미들은 아니에요. 사람만 눈에 띄고 저기 했다면은 해코지 할까봐 저기 특히 뭐 카메라를 총으로 오인하는 것 같아. 우리가 흔히 학이라 부르는 두루미는 예로부터 장수와 행운을 상징하는 길조로 널리 사랑받아 왔다. 우아한 자태를 보고 있노라면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뚜루루 뚜루루 운다 해서 두루미라고 불리며 일본 말로는 쯔루, 라틴어 학명은 구루스라고 한다. 몸 색깔에 따라 두루미, 제두루미, 그리고 흑두루미로 분류한다. 전 세계 15종의 두루미 가운데 한반도에 날아오는 두루미는 3가지가 대표적이다. 두루미는 겨울을 나기 위해 번식지인 아무르강 유역에서 한반도로 오거나 일부는 일본으로 간다. 인적이 드물고 강을 끼고 있는 철원, 연천, 파주, 강화 등이 대표적인 월동지다. 정수리가 붉은색을 띠고 있어 단정학이라고도 불리는 두루미. 약 5,500만 년 전부터 존재한 살아있는 화석이다. 두루미에 비해 몸집은 조금 더 작지만 개체수는 2배가량 많은 제두루미. 머리와 목 부분을 제외하고는 온통 검은색인 흑두루미는 두루미리 중에서 몸집은 가장 작지만 현존하는 개체수는 가장 많다.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전국에 걸쳐 찾아왔다는 두루미.
유독 두루미와 관련된 지명이 많은 것으로 봐서 두루미는 우리에게 친근한 녀석이었던 모양이다. 연천은 두루미가 철원 다음으로 찾아오는 제2의 월동지다. 두루미가 연천 지역을 찾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울이다. 하천 바닥이 작은 급경사를 이루어 물살이 부서지는 여울은 강 어느 곳보다 산소가 풍부하다. 뿐만 아니라 연천 지역은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를 넘나들지만 물살이 흐르는 여울은 결코 얼지 않는다. 이런 천혜의 환경은 두루미가 먹이 활동은 물론 휴식과 잠자리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기능을 한다. 제두루미 역시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 두루미는 짝짓기를 할 때 춤을 추면서 구애를 한다. 학춤으로 불리는 이 춤 사이는 전 세계 8,600여 종의 조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구애 행위로 꼽힌다. 부부애가 깊은 두루미는 한 번 인연을 맺은 짝과 평생을 함께한다. 꼬리 끝에는 기름샘이 있는데 이곳에서 분비되는 기름을 부리로 찍어 깃털에 골고루 바른다. 이렇게 하면 날개에 물이 묻지 않아 물에 떠 있을 때는 물론 장거리 비행을 할 때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 어린 새는 어미 새에 비해 목과 깃털이 황갈색을 띈다. 다리가 길어서 눈밭에서도 쉽게 빠지지 않으며 물속에서 걸어다니기도 편하다. 그리고 긴 목은 모이 집기는 물론 주변에 있는 천적을 경계하기도 훨씬 수월하다. 연천의 여울은 소리 없이 새들을 불러 모았고 안전하게 생명을 품어내고 있었다. 가족애가 깊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두루미. 새끼 두루미 한 마리가 겁없이 물속에서 사냥을 하고 있다. 아마도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이라도 달려와줄 든든한 엄마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두루미 무리 중에 유독 몸 색깔이 다른 흑두루미 한 마리가 보인다. 연천 지역을 찾는 두루미와 제두루미는 매년 늘어나고 있었지만 흑두루미는 2007년부터 매년 한 마리밖에 없었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두루미. 그렇다면 흑두루미의 가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놀랍게도 흑두루미는 몸 색깔이 다른 두루미의 가족으로 지내고 있었다. 비록 낳고 품은 자식이 아니어도 녀석들은 사랑을 나누며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두루미는 물새류이기 때문에 대부분 습지나 평지를 선호한다.
그런데 유독 연천 지역에서는 두루미를 산중턱에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녀석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연천 지역은 전국 율무 생산의 8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율무가 풍부해 두루미들의 식탁은 언제나 넉넉하다. 율무를 먹기 위해 연천 지역을 찾는 두루미는 전 세계 조류학자들의 관심을 받은 지 오래다. 율무로 든든하게 배를 채운 다음 녀석들은 잠자리로 이동을 한다. 두루미들이 다시 돌아올 여울에서 우리는 두루미들의 잠자리 생태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워낙 경계심이 많은 녀석들이기에 멀리서 숨어 녀석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강이 꽁꽁 얼어버릴 만큼 혹한의 날씨. 난방장치 없이는 관찰조차도 힘들 만큼 매서운 추위였다. 그러나 여울은 영하의 날씨에도 꿈쩍하지 않고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잠자리로 날아든 것은 쇠기러기. 쇠기러기는 한국에서는 흔한 새지만 녀석들이 선사하는 군무만큼은 그 어떤 새들의 날갯짓보다 특별하다. 쇠기러기는 적게는 100마리에서 많게는 1000마리 이상이 무리지어 다닌다. 쇠기러기에 이어 제두루미 가족도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런데 오자마자 목부터 축이고 한숨을 돌린다. 유독 오늘 하루가 고단했었나 보다. 어느새 두루미들도 모두 날아와 자리를 잡았다. 두루미는 가족을 지키거나 영역을 차지하려는 본능이 강해 종종 약한 편을 내몰기도 한다. 제일 먼저 도착했던 쇠기러기가 잠자리에도 가장 먼저 들었다. 먹이털을 오가며 바쁜 하루를 보낸 두루미도 깊은 잠을 청했다. 해님도 제 할 일을 모두 끝냈다는 듯 종종 걸음으로 어느새 숨어버렸다. 다음 날 해가 뜨자 가장 먼저 부지런을 떠는 녀석도 쇠기러기였다. 이에 질세라 두루미도 분주한 아침을 시작했다. 평화로움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가 그렇게 이어졌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도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루미들의 월동지 인근으로 군남댐이 착공 6년 만에 완공됐다. 임진강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남댐. 그런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물을 가둬놓는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당초 그 군남댐이 홍수 조절용으로만 해서 여름철에만 홍수기에만 가뒀다가 하면 괜찮은데 겨울철에 두루미가 오는 11월부터 3월달까지 월동하는 시기에 이걸 물을 가둔다고 하니까 서식지는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죠. 수몰되게 되죠. 군남댐은 최대 수위가 40m로 담수를 시작하게 되면 일부 농경지는 물론 초지까지 모두 잠기게 된다. 문제는 빙의 여울과 장군 여울 역시 수몰 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두루미들에게 최고의 월동지인 여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생겼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댐으로 인해 결국 두루미들은 엄동설안에 길바닥에 내몰릴 위기를 맞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수자원공사는 담수가 돼도 잠기지 않는 곳을 선정해 대체 서식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인근 문원에는 두루미가 좋아하는 사촉과 식물도 심을 예정이다. 사람들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했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로도 설치했다. 그러나 영하의 날씨를 감당하지 못한 수로는 결국 얼어버리고 말았다. 과연 이곳이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인근에는 두루미들이 잠자리로 이용할 인공섬도 조성했다. 침입자를 막기 위해 수로를 팠지만 이건 역시 얼어버리기는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자 관련 기관은 대체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먹이주기다. 풍성한 먹잇감이야말로 두루미를 대체 서식지로 유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가 이제 대체 서식지 만드는 것들을 생각할 때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먹이 자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물들은 대부분 먹이가 이렇게 제공이 되면 어느 정도 위험이나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감소하고 그 먹이터에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두루미는 쉽게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대체 서식지로 날아들었다.
하지만 안정된 먹이가 있다 해도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외부 침입이 쉽게 가능한 곳은 안전한 서식지의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수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폭이 좁아 무용지물이었다. 잠자리란가 잠을 자고 할 때 자기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으려고 안전한 그런 장소를 선택하고 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물이 흐르는 사이에 중간에 섬이 있으면은 외부 침입자가 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만일에 대체 서식지를 그 섬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분명히 그 12월만 되면 얼음이 얼니다. 물이 다 얼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도 양쪽에는 물이 계속 흐르게끔 그 저기를 해도 두루미들이 올까 말까 해요. 자연이 만들고 두루미의 본능으로 찾아낸 최고의 안식처 여울. 여울은 두루미에게 있어 그 어떤 곳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살아있는 공간이다. 여울은 우리가 아무 평상시에 그 여울이 흐르는 거를 아무로 보면 뭐 그냥 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걸 생태적인 가치라든가 그 금전적인 걸로 생각하면 그 엄청난 그런 그 이득을 주는 행위인데, 그걸 갖다 인위적으로다가 막아버리고 담수를 해서 얼게끔 만들면은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될 그런 그 위기에 처해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부모를 따라 무작정 왔던 곳이지만 한 번 찾은 곳은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는 두루미.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겨울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두루미는 과연 다음 해에도 이곳을 찾아올까? 그렇다면 또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떨까? 천연기념물 250호로 지정된 한강 하류 제두루미 도래지를 찾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홍도평은 예로부터 제두루미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장소 중 하나다. 제두루미가 이곳을 찾는 이유는 겨울을 나기 위해 아무르강 유역에서 일본으로 이동할 때 중간 기착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기착지인 일본으로 가기 위해 제두루미는 이곳에 머무르며 긴 비행 시간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해야 한다. 김포시는 삼면이 바다로 있는 그 반도 안에 반도예요. 그러니까 삼면이 강과 바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그 수생생태계도 잘 발달돼 있고 또 평야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오는 모든 철새들이 중간 기착지로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김포 평야가. 그래서 그 새들이 아주 좋아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게 김포시죠. 서식 환경이 좋을 때는 굳이 일본까지 가지 않고 이곳에서 겨울을 나기도 한다. 상대가 먹이를 먹는 동안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지켜주는 제두루미. 이런 다정한 모습은 홍도평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해마다 서식지는 파괴되었다. 결국 두루미들의 서식 환경은 점점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2006년 최대 130여 마리까지 늘어났던 제두루미는 2007년부터 개체수가 줄기 시작해 2010년에는 고작 17개 개체밖에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2010년 제두루미 개체수가 급격하게 준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은 2009년 3월부터 진행된 백길 조성 사업 때문이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각종 소음은 끊이지 않았고 강바닥에서 퍼낸 흙을 인근 평야에 모두 뿌리는 바람에 먹이터는 사라져버렸다. 뿐만 아니라 백길 옆으로는 자전거 도로 등 각종 편의시설까지 생겼다. 제두루미들의 땅은 어느덧 사람의 땅으로 변모됐고 경계심이 많은 녀석은 이곳으로 다시 올 리가 없다. 결국 제두루미는 갈 곳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맞았다. 먹이를 발견하면 사람이 가까이 와도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없었다. 열악한 환경은 경계심이 많은 녀석의 생태 특성마저도 조금씩 바꿔놨다. 위기에 내몰린 녀석들을 위해 김포시는 대체 서식지 조성에 나섰다. 후보지로 떠오른 곳 중 하나는 김포시 고천읍 태리. 김포에 도래하는 제두루미의 경우 잠자리와 먹이터의 반경이 최대 6km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홍도평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태리는 최적의 장소로 손색이 없었다. 그런데 대체 서식지 예정지인 그곳에는 단 한 마리의 제두루미도 보이지 않았다. 왜 제두루미들은 이곳에 내려앉지 않았을까? 마구 파헤쳐진 땅에서 먹이를 찾기는 힘들어 보였다. 홍도평에서 내몰린 녀석들은 이곳에서도 발을 붙일 수 없었다. 결국 동물들의 생태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 서식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체 서식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땅이지, 참 인간의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생각 아니에요. 내 땅이라고 얘기한 건 인간이 얘기한 거지 쟤네들이 내 땅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그들의 땅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내 땅이라고 얘기해서 그들의 땅이 아닌 걸로 만드는 것은 이건 뭔가 그 공존하는데 큰 걸림돌 아니겠어요? 그들의 권리도 우리가 주고 우리 권리도 찾고 함께 공유하는 것. 이 지구라는 이 땅을. 혹한의 추위를 피해 멀고 고단한 길을 날아온 녀석들. 우리는 두루미를 귀한 손님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손님 맞이 준비는 과연 잘하고 있었을까?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다. 두루미가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변함없이 이 땅을 찾아오고 한반도가 생명을 품어내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결국 우리의 이기심을 조금만 버리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